네, 안녕하십니까. LG전자의 유경호 책임입니다. 저는 오늘 사실 회사와는 전혀 관련 없이 제가 개인적으로 사이드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공유 드리려고 하고요.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제가 이 게임 엔진과 루스트를 연동하면서 겪었던 것들을 제가 먼저 갔던 길을 여러분들 편하게 가실 수 있게 약간 핸즈온 방식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부담 없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요는 이렇게 잡았고요. 일단 먼저 개요부터. 일단 시뮬레이션은 많이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분들 있고 앞에 발표하셨던 분들 그리고 저희 바로 뒤에 또 엔비디아에서도 발표를 해주시겠지만 이제 로봇에서는 사실상 빼놓을 수 없는 게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좋냐라고 이제 요새 화두죠. 챗 GPT 물어봤더니 일반적으로 아는 얘기들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기 개발 단계에서 매우 유용하다라든지 실제 물리적인 로봇이 없이도 개발이 가능하게 한다. 물론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반드시 로봇 개발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빠른 개발, 스피드업 해주고 그 다음에 코스트를 감소시켜준다. 이런 일반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빠른 개발, 그 다음에 그 실제 로봇이 없어도 이제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코스트 리덕션을 기대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시뮬레이션의 이점은 바로 그 소프트웨어 품질 향상입니다. 이게 사실 드러나지는 않는데 그 소프트웨어 개발, 로봇 소프트웨어를 개발자 분들이 이 시뮬레이터를 이용하면은 사실 개발을 할 때 어떤 테스트 케이스라든 유닛 테스트를 많이 하지만 본인의 상상만으로는 그 모든 케이스를 커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로봇은 이제 물리적인 환경에서 돌아다니는 장치다 보니까 그런 환경이 모사가 돼서 실제 내가 만든 코드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이제 소프트웨어 품질 향상이 올라갑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를 보면 이제 초기 단계는 사실 제품의 요구 조건을 확정을 하고 그 요구 조건을 베이스로 이제 소프트웨어 리콰이어먼트가 나오죠. SRS가 나오고 그걸 기반해서 아키텍처를 만들고 이제 후반에 가게 되면 이제 실제 로봇이 하드웨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 로봇을 기반으로 검증하고 시스템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가장 활발하게 이제 커밋이 일어나고 하는 부분이 이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는 사실 어떤 로봇 회사를 가서도 완성된 하드웨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개발 중이거나 아직 개발이 안 되거나 부품이 없거나 하는 케이스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때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사실상 시뮬레이션 어떤 테스트 케이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그래서 반드시 시뮬레이션이 필요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많이 질문들 하세요. 어떤 시뮬레이터를 써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이 사용하기 편하신 거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의 목적에 핏에 가장 잘 맞는 시뮬레이터를 선정을 하시면 돼요. 정답은 없는데 이런 가제보라든지 위봇 많이 쓰시고 코펠리아심, V랩에서 이제 요즘은 코펠리아심을 하는데 많이 쓰시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소위 자율주행 시스템, 자율주행 차량, 자율주행 로봇 이런 개발할 때 요즘 딥러닝 안 쓰는 데 없죠. 테슬라는 사실 거의 90% 이상이 영상 베이스의 딥러닝이고 웨이모 같은 경우는 3D 라이다를 쓴다고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다 이런 비전 기반의 인식을 다 씁니다. 왜냐하면 이게 카메라 기반이 아무래도 해상력도 풍부하고 씬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앞서 보여드린 그런 시뮬레이터에서는 이런 비전을 트레이닝하거나 비전에 대한 소프트웨어 내가 짠 로직을 테스트할 수 있는 어떤 정말 현실과 같은 그런 그래픽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현재 시뮬레이터들은 공개된 특히 오픈소스 같은 것들은 물론 상용 소프트웨어들 중에서는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거를 이제 이쪽 도메인에서는 심2 리얼 갭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시뮬레이션 환경과 현실 사이의 그 차이가 벽이 너무나 큰 거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어떤 딥러닝 모델을 학습을 해서 만들어도 그거를 시뮬레이터에서 나오는 이미지로 인퍼런스 했을 때 절대 그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만든 코드가 검증이 되지가 않는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시뮬레이션과 현실의 차이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게임 엔진이 바로 그 해답으로서 많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 자체라는 게 게임이 인기를 끌려면 필수적으로 사용자에게 몰입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적이어야 됩니다. 사실적이란 얘기는 어떤 움직임이나 모션이 뭐 예를 들어 사람과 굉장히 유사한다거나 공이 굴러 떨어지는 모양이 정말 현실과 같다거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이제 몰입도로서 표현이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시각 충실도가 높아야 되고 물리 엔진이 정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씬을 표현하는 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레이트레이싱이 굉장히 잘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 결국 게임 엔진으로 시뮬레이션을 만들면 로봇 시뮬레이터로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요게 이제 부상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게임 엔진의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 유니티와 그 다음에 이제 언리얼 엔진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바로 언리얼 엔진입니다. 그래서 언리얼 엔진은 작년 4월에 이제 5가 이제 최초로 이제 공식 릴리즈가 됐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언리얼 엔진이 이제 에픽게임즈에서 만들거든요. 에픽게임즈 가보시면 언리얼 엔진은 실시간 3D 창작 툴이라고 합니다. 그 어디에서도 게임 엔진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이제 언리얼 엔진은 게임뿐만 아니고 영화라든지 뭐 다양한 3D 그래픽스를 활용하는 데라면 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01년이죠. 21년이죠. 21년에 언리얼 엔진 5 얼리 액세스가 공개되면서 이쪽으로 이제 언리얼 엔진 개발자로 이제 넘어오면서 왜 그렇게 넘어왔는지 크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인 걸 오늘 3개를 뽑아왔고요. 이제 제가 아무리 말씀드리는 것보다 실제 언리얼 엔진 5가 어느 정도를 보여주는지를 보여드리는 게, 이거는 그 국내 인디 게임 개발사인 그 류 프로덕션이라는 데서 이제 공개한 언리얼 엔진 5로 만든 프로젝트 류의 그래픽 트레일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금 렌더링 되는 게 이제 리얼타임이고요. 실시간이고요. 프리 렌더링이 아닙니다. 그냥 시뮬레이션은 플레이 누르면 바로 이렇게 모든 광원과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이 류 프로덕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 아파트 문화라든지 뒷골목 이런 것들을 알리고 싶어서 이 한국 배경으로 하는 지금 인디게임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자 수는 제가 알기로 6명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퀄리티를 지금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거는 다 지금 리얼타임 렌더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이제 바로 뒷장 슬라이드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크게 3가지 언리얼 엔진 5의 특징을 소개드릴 건데, 그 중 하나가 이제 바로 나나이트입니다. 나나이트는 가상화된 마이크로 폴리곤 지오메트리인데 뭐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쉽게 설명하면 그 원을 표현을 할 때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으로 갈수록 점점 더 원에 가까워지죠. 그러다가 이제 32각형, 64각형 갈수록 점점 원에 가까워지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3D 환경을 구현을 할 때는 어떤 폴리곤이라는 최소 단위를 씁니다. 폴리곤은 보통 삼각형인데, 씬을 정말 정밀하고 정교하게 만들려면 그 폴리곤 수가 많아야 됩니다. 쉽게 말해 작은 삼각형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씬을 굉장히 정교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슈퍼컴으로도 그 환경을 렌더링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재 언리얼에서 공개한 테크 데모 같은 경우 이 씬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삼각형이 160억 개거든요. 폴리곤이. 이거를 뭐 60fps로 실시간으로 렌더링 한다는 거는 이 조그만 삼각형 하나하나마다 빛의 반사라든지 충돌을 계산해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리얼 엔진 5에서 이거를 이제 혁신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나나이트라는 기능을 했고, 이 나나이트는 이 씬에 그려지는 거를 이제 그 폴리곤들은 가상화를 시켜서 특정 개수 언더로 이제 바운딩 되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도움 없이도, 하드웨어 일부 도움을 받지만, 이런 LOD 같은 경우도 자동으로 그 사용자 시점이 멀어지면 자동으로 LOD 개수를 줄인다거나 하는 것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나나이트가 다 지원을 해줍니다. 따라서 기존에 이제 3D 아티스트 같은 분들은 그냥 그 LOD라든지 뭐 노멀맵 이런 거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디테일하게만 만드시면 돼요. 그냥 폴리곤 수 많게 그냥 때려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그냥 로봇 자율주행 알고리즘 개발자는
그 아티스트 그 분들이 만들어주신 거를 땡큐하고 그냥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됩니다. 에디터에 갖다 끌어 넣기만 하면 나나이트가 알아서 그 폴리건을 최적화해 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루멘인데요. 이제 저는 이제 루멘이 더 특히 이런 딥러닝 쪽에서는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거는 이제 다이나믹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그리고 리플렉션이라고 무한 바운스와 뭐 간접 뭐 정반사라고 하는데, 뭐 이거를 설명드리면 이게 3D 그 그래픽 또는 렌더링에서 가장 비싼 연산이 빛 계산입니다. 이 빛 계산. 이 빛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표현하는가가 특히 게임 같은 경우는 몰입감이나 현실감을 주기 때문에, 근데 이 빛이라는 게 어떤 물체에 반사됐을 때 그 물체의 표면 재질, 그 다음에 어떤 매질이냐, 반사도에 따라 다 다릅니다. 확산을 하냐, 뭐 간접광이 어떻게 그 간접 반사된 물체가 여기에 영향을 끼쳐서 빛을 간접광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싼 연산을 하기 때문에 그냥 단일 어떤 CPU라든지 일반적인 그 가정용 PC나 이런 걸로는 도저히 그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루멘 같은 경우는 이 루멘 시스템을 적용을 하게 되면 그런 빛의 이동에 대해서 주변에 물체와 반사되는 간접광 이런 거를 다 알아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따라서 기존 언리얼 엔진 4에서는 스태틱 메쉬에 대해서 계속 그 스태틱 빌드죠. 빛을 굽는다고 하는 라이트 베이킹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건물을 조금이라도 옮기면 다시 이 빛을 계산을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언리얼 엔진 5에서 루멘으로 들어온 순간 아무리 뭐 건물을 내 마음대로 움직여도 빛은 알아서 다 계산을 해준다. 그러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냥 빛을 배치만 하면 된다. 따라서 굉장히 편해졌죠. 이 빛은 특히 딥러닝 같은 경우 이제 카메라에 이제 영상인식 기반을 할 때 빛은 굉장히 그 성능을 좌지우지하는 중요 요소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컨트롤을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얘가 알아서 다 해준다.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메가스캔이라는 그 3D 라이브러리인데요. 이제 사실 이거는 퀵셀이라는 회사가 원래 서비스 하던 거였습니다. 근데 19년도 말에 이제 전격적으로 에픽게임즈가 이 퀵셀사를 인수를 하면서 언리얼 엔진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현재 약 대략 18,000개 정도의 그 에셋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고퀄리티입니다. 그 픽셀의 엔지니어가 DSLR이나 3D 스캐너를 가방에 메고 전 세계 뭐 오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걸 하나하나 촬영을 한 고품질의 3D 에셋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언리얼 엔진에서 사용하는 거에 한해서 다 무료로 마음껏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이런 메가스캔 라이브러리를 그냥 언리얼 씬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갖다 놓으면 그런 고품질의 3D 에셋, 그래서 3D 가상 환경을 꾸밀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제가 생각하는 언리얼 엔진 5의 큰 장점이고, 이걸로 인해 제가 이제 언리얼 엔진 쪽으로 시뮬레이터를 개발하는 걸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이거를 로스트를 어떻게 쓰냐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핸즈온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저는 그 제가 직접 다 한 건 아니고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처음 이 언리얼 엔진 5가 21년에 나왔을 때, 얼리 액세스로 나왔을 때, 그때는 로스트를 연결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 라이브러리나 오픈 소스가 없어서 제가 일단 만들어 봤어요. 그 이칼이라는 라이브러리, 콘티넨탈에서 공개한 이칼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직접 만들어 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이미지 이런 거 뭐 하나 만들어 보고, 트랜스포머 하나 만들어 보고, 오도메터리라든지 뭐 커맨드 벨러시티 정도까지만 해봤는데, 제 개인 혼자서 이거를 뭐 메시지를 다 만들고 파싱하고 뭐 디코딩하고 인코딩하고 만들고, 후에 뭐 이거를 공개한다고 한들 유지보수도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언리얼 엔진 5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던 차에 마침 기적처럼 이게 그해 로스콘 재팬에 등장을 합니다. RCAUE라는 게 이제 라피타 로보틱스에서 공개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고요. 이게 로스트와 언리얼 엔진을 연결시켜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근데 이때는 아쉽게도 언리얼 엔진 4 기반이었고, 현재는 이제 언리얼 엔진 5를 지원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바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이게 RCLUE라는 게 언리얼 엔진과 로스2를 연결시켜주는 플러그인이고요.
이렇게 라피타 시뮬레이션 플러그인이라는 거 이제 로보틱스에 특화되게 로봇에서 많이 쓰는 센서라든지 오도미터라든지 모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놓은 플러그인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플러그인을 써서 이제 터틀봇이라는 이제 샘플 프로젝트를 이제 세 가지를 지금 공개하고 있고, 우선 먼저 일단 개발 환경은 우분투 22.04고요. 그 에픽 게임즈에서도 언리얼 엔진을 리눅스에서 쓸 때는 22.04를 레커멘드 하고 있습니다. 20.04에서 또 해봤는데 똑같은 쉐이더 컴파일 하는데 훨씬 느립니다. 20.04는 22.04를 추천을 드리고, 이제 리눅스에서 언리얼 엔진을 설치하는 게 처음에 되게 헤매시는데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냥 클론을 받고요. 요 세 줄 때리면 컴파일이 됩니다. 물론 1시간 이상 CPU에 따라 다르지만 1시간 이상 걸리는 극악의 컴파일 타임이 필요하지만 이제 이렇게 하면 컴파일이 됩니다. 이 셋업이 필요한 디펜던시 같은 거 다 설치해 주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실행했을 때 이게 뜨면은 정상 설치가 된 겁니다. 이제 샘플 프로젝트는 라피타 로보틱스 오픈 소스 코드에서 공개되고 있고요. 이렇게 땡겨 오시면 이게 지금 플러그인이 이제 섭 모듈로 들어가 있어서 이제 리커스 섭 모듈스 옵션으로 땡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플러그인들이 정확히 땡겨지고, 여기도 이제 쉽게 그 쉘 스크립트들이 언리얼 U 프로젝트 파일 생성하고 이제 에디터 빌드하고 실행시키는 이제 편한 이제 쉘 스크립트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대로 하시면 바로 이런 화면이 뜨는데, 하실 때 아마 리눅스이기 때문에 닷넷 에러가 아마 뜨실 수도 있어요. 이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make 파일을 수정을 하시면 컴파일이 되고, 런 에디터 같은 경우 중간에 이런 항목이 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좀 고생을 했는데, 요거 그냥 주석 처리하시면 로스와 통신이 잘 됩니다. 요거 주석 처리 안 되시는 분들은 요거 주석 처리하셔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 예제 파일을 돌리면 그냥 편하게 하겠지만, 일단 만약에 내가 어떤 다른 내가 테스트하고 싶은 씬이 있다, 이럴 경우 대비해서 이거 어떻게 하는지부터 스크래치로 이제 알려드리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언리얼 마켓에서 이제 무료로 제공되는 그 가상 환경을 다운로드 받았어요. 언리얼 엔진은 요 마켓플레이스라는 걸 운영하는데, 여기서 매달 무료로 한 4-5개 정도 에셋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거를 언리얼 계정만 있으면 다운받아 놨다가 필요할 때 쓰실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로프트 오피스라는 무료 에셋을 다운받았습니다. 현재 이거는 이제 다시 유료로 전환이 돼서 무료로 받으실 수는 없는데, 이걸 받았고, 이 씬을 불러오면 바로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사무실 환경이 바로 만들어집니다.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만들려면 엄청난 공수와 노력을 들여야 되는데 너무 편하죠. 그래서 땡겨오면, 그 다음 이제 이 터틀봇 요 샘플 프로젝트에서 동작하기 위해서 일단 블루프린트를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 레벨이라는 게 그 가제보에서 말하는 월드 파일, 그러니까 SDF예요. 그래서 언리얼 엔진에서는 하나의 그 게임이 실행되는 하나의 공간을 레벨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여기서 그 레벨에 해당하는 그 블루프린트 파일을 엽니다. 블루프린트라는 거는 언리얼 엔진은 이제 C++로 되어 있는데, 그 C++ 베이스로 해서 그래피컬하게 사용자가 노드 기반으로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전용 에디터입니다. 그래서 블루프린트를 열면 이런 식으로 일단 작업만 해주십니다. 이거는 향후에 이제 PDF 파일이 공개될 것이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이제 만드시면 되고, 요것만 스파우너블 엔티티라는 변수만 이렇게 수정을 맞게 바꿔주시고, 테스트할 때 저는 이제 터틀봇 버거를 사용했기 때문에 엘리먼트에 폰 타입의 버거를 추가해줘서 하면 이제 끝입니다. 레벨 분립 준비는 끝이고, 그 다음 이제 내부 툴을 돌리려면 지도가 있어야겠죠. 이제 지도를 보통 만드실 때 카토그래퍼라든지 헤터슬램 여러 가지 슬램 라이브러리들을 쓰시는데 귀찮잖아요. 저도 되게 귀찮거든요. 그거 지도 만드는데 루프 클로징 잘 안 될 때도 있고 귀찮은데, 다행히 이건 꿀팁입니다. 요거를 라피타 시뮬레이션 플러그인이 플러그인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오큐판시 그리드 맵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공식 문서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소스 뒤지다가 찾아낸 건데, 어떻게 쓰냐면 먼저 그 로봇이 다닐 평면을 스태틱 메쉬로 여기에 씬에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 플러그인의 요 경로에 가시면 툴스에
오큐판시 맵 제너레이터라는 액터가 있어요. 요거를 그냥 씬에다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놓으면 여기 이제 표시가 되고 여기 세부 항목에 가시면 좀 전에 했던 그 바닥면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드 셀의 간격 지금 5cm로 했고요. 그 다음 이 맵을 자를 높이를 설정해 주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터틀봇 버거에 라이다가 달린 높이를 써주면 되겠죠. 저는 일단 20cm로 했고요. 그 다음 지도의 명만 쓰시고 플레이 버튼 누르면 그 컨텐츠 폴더에 이렇게 그 오큐판시 그리드 맵 지도, PGM 파일과 야물 파일이 떨어집니다. 이제 지도는 다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다음 이제 터틀봇을 요 경로에서 찾으셔서 그대로 씬에 갖다 놓으시면 버거가 이렇게 아름답게 배치가 됩니다. 이제 나부트를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으시다면 이렇게 바이널 설치하시는 게 제일 그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이렇게 이거 컴파일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우분투 22.04 하시라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그래서 똑같이 나부트 브링업 패키지에서 TB3 시뮬레이션 런치 파일 실행시키시면 되는데, use 시뮬레이터라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요거를 기본적으로 true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false로 하셔야지. 이거 true로 되어 있으면 가제보가 뜨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false로 하시고, 방금 만든 지도 이름을 경로에 맞게 해주시면 이렇게 내부트가 잘 돌아갑니다. 이제 내비게이션을 해봤고 이번에 이제 딥러닝을 해볼 차례죠. 그래서 욜로 V5를 로스트로 랩핑한 패키지가 다행히 있어서 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성 파이프라인은 일단 언리얼 엔진의 RCA UE 플러그인을 써서 여기서 카메라 이미지 토픽을 만들어내고 그 카메라 이미지 토픽을 욜로 V5 패키지가 받아서 이제 그러면 얘가 이제 디텍션 결과값을 뱉어냅니다. 그거를 뭐 RBG라든지 뭐 가시화해주는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주는 툴에 받아볼 건데 저는 이제 RQT로 이미지를 받아봤습니다. 요 코드는 요 일본 분이시거든요. ARA 코드라는 분은 깃허브에 가시면 다 땡겨 받으실 수 있고 이게 아무래도 딥러닝이다 보니 뭐 어떤 리퀘어먼트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호스트에 바로 요거 설치했습니다. 근데 뭐 내 환경을 꼬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뭐 가상 환경을 만드셔서 하셔도 되고요. 일단 저는 호스트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퀵셀의 메가스캔의 브릿지가 요 윈도우즈 하위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 요런 창이 뜨고 여기서 18,000여 개에 해당하는 에셋 중에 내가 원하는 거를 씬에다 마찬가지로 드래그 앤 드랍만 하시면 됩니다. 갖다 놓고 저는 이제 예제 목적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의자랑 책상스러운 것만 끌어왔고요. 한 가지 수정을 하셔야 될 게 아까 했던 터틀봇에는 카메라가 안 달려 있거든요. 라이다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블루프린트 편집에 가셔서 Add Component 요 버튼 클릭하시고 카메라라고 타이핑하시면 이렇게 딱 4개만 뜹니다. 그 중에 이게 그 라피터 시뮬레이션 플러그인에 제공하는 카메라 컴포넌트입니다.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바로 붙습니다. 요 터틀봇에 카메라가 붙고 내가 어떤 토픽으로 이 카메라가 취득한 영상을 뿌릴 거냐만 설정해 주시면 돼요. 일단 그 욜로 패키지에서는 이미지 언더바 로우라는 토픽으로 밭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줬고요. 뭐 카메라 해상도를 원하시게 바꾸시면 됩니다. 원하시면 돼요. 일단 저는 디폴트인 640480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욜로 V5 요 패키지를 일부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디폴트 런처에 보면 비디오 포 리눅스를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일단 이거를 쓰지 않을 거고 저희는 언리얼 엔진에서 받을 거기 때문에 요거 주석 처리, 그다음에 런치할 때도 요거 주석 처리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메인 파이썬 문에서는 그 디텍션 된 결과를 원래 코드는 그냥 바운딩 박스 결과값만 별도의 커스텀 메시지로 뿌리게 돼 있는데 저희는 그거를 디텍션 리절트를 이미지에 오버레이 한 거를 RQT에서 받아보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그 결과값 이미지를 리턴을 시켜서 받은 다음에 다시 로스 이미지 형태 CB2 이미지 메시지 형태로 변환해서 퍼블리시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만 수정을 하면 이렇게 돌아가고요. 그래서 이 론치 파일을 실행해 주면
YOLO V5를 바로 언리얼 엔진에서 나온 카메라 이미지를 뭐 여기 뭐 냉장고 잘못 디텍션 한 것도 있는데 뭐 YOLO니까요. 뭐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 딥러닝으로도 이제 언리얼 엔진을 활용할 수 있고 기존의 내비게이션 2 스택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요약을 하면 이제 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냐?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자 분들은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게임 엔진이 대두되고 있다. 그다음 언리얼 엔진이 어떤 기능들 대표적인 거 3가지만 소개를 드렸고요. 그다음 이거를 로스2와 연동하는 플러그인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가지 내부2와 이제 YOLO V5로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회사가 아니고요. 제 개인 제가 이제 앞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모두의 연구소와 같은 어떤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메타보틱스라고 지어봤고요. 일단 이런 게임 엔진, 언리얼 엔진이죠. 언리얼 엔진 기반으로 하면서 이거를 로보틱스 분야 접목하는 이제 모두의 연구소와 같은 거를 제가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의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강학습 같은 거를 여기에 적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뭐 RCU이나 이런 플러그인들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로스트에서 유익하게 쓸 수 있는 패키지를 만들어서 물론 당연히 오픈 소스로 공개하는 게 목적이고요. 일단 요런 이제 제가 만들어 본 거는 요런 그 오픈된 에셋을 갖다가 언리얼에서 리깅을 해서 아티큘레이션 컨트롤을 해서 움직이는 거 이런 거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벨로다인이라는 3D 라이다를 언리얼 엔진에서 똑같이 모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VLP16 그러니까 16채널짜리 라이다를 언리얼 엔진에서 모사를 해서 벨로다인의 그 프로토콜 패키지 있죠. UDP로 나오는 거를 똑같이 만들어서 한쪽 컴퓨터에서는 언리얼 엔진 실행시키고 다른 PC에서 이거를 UDP로 물리적으로 받아서 그 PC에서 그 벨로 뷰어를 띄워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입장에서는 얘가 시뮬레이션으로 보내온 UDP인지 실제 3D 라이다가 보내온 건지를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프로토콜이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걸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고, 이게 이제 나중에는 힐스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검증 체계에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 코드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르카 세미나 준비하느라 못했는데 아마 상반기 내 오픈 소스로 메타보틱스라는 이름으로 아마 공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쿠르를 모집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게임 엔진과 로스2에 관심 있으신 분들, 뭐 시뮬레이션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을 아래 주소로 많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뭐 이명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그 오거나이제이션 그 깃허브는 파놨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사이트 만들어 놨고 쿠르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